중국 정부의 반도체 굴기 전략으로 성수 공정, 즉 레거시 공정 28나노미터에서 120나노미터 반도체 기술로 세계 시장 10% 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정부가 산업 육성 주도, 반도체 매출 사상 최대로 반도체 굴기의 현실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올 1분기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합산 점유율 10.2%를 기록해 삼성전자 16.3%를 6.1%포인트 차로 따라 붙었습니다. 중국 파운드리 1위인 SMIC와 화웅그룹, 넥스칩이 나란히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 세 회사들은 미국의 제재로 해외 위탁 생산이 어려워지자 자국 팹리스, 반도체 설계 기업들의 중 저가 반도체 생산을 도맡으며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미국 블룸버그가 지난 1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반도체 기업 20곳 중 19곳이 중국 기업이라고 보도했는데 전년 대비 11곳이 늘어난 것으로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 대부분은 팹리스였으며 중국의 팹리스 기업은 2,810곳으로 한국 120곳의 23배 수준입니다. 파운드리, 팹리스는 메모리 강국 한국이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 비메모리 분야로 중국이 이들 분야에서 도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미국 제재로 인해 불가피하게 폐쇄적 생태계 속에서 버텨야 하는 상황이지만 거대한 자국 시장과 풍부한 인력 공급, 일련의 반도체 회사가 15,000개 이상 창업하는 등 팹리스 회사 및 파운드리 회사가 삼각편대로 성장하는 중입니다. 가격과 풍부한 인력을 바탕으로 놀라울 정도의 양적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따라서 중국 반도체 자급자족 확대는 한국의 대중수출 4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중국의 올해 1에서 5월 반도체 수입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9% 감소했으며 반도체 공급망 차질이 분명히 영향을 끼쳤지만 반도체 굴기 정책에 따른 자체 생산 증가도 영향을 있다고 봅니다. 중국의 반도체 매출이 급증하면서 2년 후에는 한국을 위협할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중국은 미국 제재로 해로 선폭 14나노 이하 공정에 초정밀 반도체 제조가 막힌 상황에서 차량용 반도체 제조와 AI 반도체 설계 등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으며 내구성이 중요한 차량 반도체는 최고 정밀도가 28나노이며 중국의 현재 기술로도 양질의 차량용 반도체 개발을 주력으로 하고 SMIC, 화웅그룹의 반도체 매출이 급증한 것도 중국이 전기차용 반도체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인력으로는 부가가치가 낮은 차량용 반도체 생산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하면 중국의 차량용 반도체에 크게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일반차는 500불 정도지만 전기차는 5,000불 정도의 반도체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중국은 한국의 10배에 이르는 AI 투자를 바탕으로 AI 반도체 산업에서도 한국을 앞서가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과 함께 AI 반도체 설계 수준이 높은 양대 국가이며 현재 중국엔 7만 개가 넘는 반도체 기업들이 있고 석박사급 위주로 채용한 팹리스 기업만도 2,000개가 넘으며 매해 1만 5천 개의 반도체 회사가 창업되고 있어 실패도 용인되는 스타트업들이 이합 집산하는 과정에 유니콘 기업들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중국은 미국 제재와 무관하게 중국은 끊임없이 반도체 분야에서 추격을 하고 있으며 자국 내 수요만 해도 자국 반도체 회사들이 일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앞으로 반도체 기술뿐만 아니라 장비 및 후공정 장비 개발에도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한국은 집중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로 초격차를 벌려 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늦었지만 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만들고 인력 충원하다 보면 우리 젊은 엔지니어 등의 창업도 늘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도 밝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